이곳은 2016년 기간에서 각종 전시 및 강연, 공연을 기획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활발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2024년도에도 청소년, 학생 및 일반 시민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의 첫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노리마루의 콘서트 주인공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ir is new,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say Korea, I say my case. Oh, I'm certain I will light a spoon. I travel ri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illy when I belong more than I could choose.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had it all and spit it out. I felt it all, and I did it all, and it in my way. I rocked and cried, I have my fear,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hing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at he has not to say the thing he truly feels, and not the one to wreck our shoulders. I took the blows and did it my way. Yes, it was my way.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자기가 살아가는 얘기, 내가 힘들었던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된다, 힘들어도 견뎌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조금 강단 생활을 조금 길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뭐 전임은 아니지만 겸임 교수로 제가 200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21년째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는 건국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지금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친구들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한테 도움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이상의 이제 특히 건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아니면 배우를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제가 1학년 수업, 2학년 수업, 3학년 수업, 4학년 수업까지를 하고 있고 대학원 수업도 하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학년 수업에는 매체 연기를 합니다. 매체 연기를 하고 2학년 수업에는 즉흥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3학년 수업에는 장면 연기를 하고 4학년 때는 졸업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가르치면 이 친구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생기느냐 하면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배웠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 배어 있어요. 내가 하는 패턴들이 똑같아. 연기를 해도 이 친구는 어디 학원이구나. 이 친구는 여기 학원이구나. 그게 나와요. 제가 예전에 한국대학교에서 한 6년 정도를 실제 입시를 봤어요. 진행을 했을 때 이건 남경호 선배인데 이건 누군데? 이건 누군데? 이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자 하는 것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특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춤이 안 되니까 고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모든 걸 다 없애자. 모든 걸 없애고 가장 기초, 말하는 법, 딕션, 발성, 발음, 호흡, 포즈. 내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1학년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즉흥 연기를 하면서 저는 아마 기존적으로 조금 다른 게 일반적으로 즉흥 연기 그러면은 이 상상과 집중이 모여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즉흥 연기 속에 많이 포함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저도 본의 아니게 30년 이상의 또 연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본을 보면 지문이 나오죠.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 어떻게 커피를 마시나? 그래서 나온 게 오감의 기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즉흥이라는 게 그냥 내가 잠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부단하게 연습을 해야지만이 즉흥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할 때도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김종학 감독님 같은 경우도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자넨 말이야 이면식이야 이면식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카스를 안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제가 갑자기 나온 애드립을 통해서 나왔다 아닙니다. 저는 한 여러 가지 갈래길의 즉흥적인 요소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건 어때? 좋은데? 많이 안 왔어? 그럼 이건 어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남들이 봤을 때 쟤 굉장히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하다고 그러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봐요. 그게 이제 해야 되는 작업들이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장면 연기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제는 3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나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나갈 때는 준 프로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준 프로. 근데 연령과를 나왔던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학원을 갑니다. 다시 또 배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4년 동안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준 프로라는 그런 계통까지 본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대학 졸업하면 이제 다 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봤더니 또 돈 달려. 학원 가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단계 판명을 받는 느낌 자체가 그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장면 연기라는 부분은 사실은 3학년 때는 인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체계적으로 내가 왜 이 배역을 맡았느냐, 내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렇다면 장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은 장면에 두 사람이 대결 구도를 가져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면이니까 그냥 대사만 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면 연기에서 누가 오는가,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짓누를 수가 있고 이 사람에게 또 맡을 수가 있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대본만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체계적인 분석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학년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졸업보면 때는 여러분들이 했던 과정들을 한편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저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보면 나는 배우가 될 수 있다. 잘 안 보이죠? 일단은 조금 안 보이더라도 다시 끄지 마시고, 배우 있다 하고 제가 여기 물음표에 느낌표에 뭐 감탄사 같은 걸 넣어놨습니다. 혹시 뒤에 의미를 한번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실 분 계십니까? 나는 배우가 될 수 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분 한번. 네. 어떤 게 있을까? 생각보다 어렵죠? 네. 근데 쉽게 생각해야 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 연기도 똑같아요.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또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분 중에 혹시 보는 거하고 본인 스스로 호기심이 가졌다가 체험해서 느끼고 그걸 발휘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상당히 잘해 주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뜻깊게 말씀하신 거고, 저는 재밌게 표현을 해요. 제가 원했던 답은 어떤 거냐면, 나는 배우가 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돼요. 진짜? 땀물이지. 그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좀 재밌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에게, 특히 고등학교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나 연기하고 싶은데 학원에 보내달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2등급까지는 바꿔와. 공부 잘해야 돼요. 연기하는 사람 공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거기에 뒷바탕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일단 연기할 생각하지 말고 공부부터 하세요. 일단 자기를 많이 끌어올려 놓으세요. 그 대신 그러면은 사실은 특히 연기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이면 됩니다. 네, 힘들겠죠? 됩니다. 대신 무용은 어때요? 20년 해야 됩니다. 음악 어때요? 20년 해야 됩니다. 연기 한 3, 4개월은 됩니다. 대신 다르고 하나. 그러나 연기를 알고 나면 제일 어려운 게 연기. 그래서 연기는 쉬운 게 아니고 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40년가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도 지적받습니다. 왜 그렇게 연기하십니까? 지적받아요. 지금 연기를 그냥 겉도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적도 받고 제대로 좀 하세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저보다 더한 우리 김용옥 선생님, 나무리 선생님, 그분들한테도 제대로 하세요. 그래요. 누가? 작가분이. 그 정도로 자기가 알고 있으려면 이 대본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작업이 연기라는 부분입니다. 한 3, 4개월 만에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꼬마들이 연기 잘하죠. 걔네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울어 오 연기 잘해. 웃어 아하 오 연기 잘해. 그러죠. 근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어때요? 힘들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짧게 하지만 그냥 있는 걸 가지고 해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한 거야. 그 반짝. 그러나 들어가서는 힘들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불을 조금 낮추시고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를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정도가 딱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연기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맞잖아요.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시 때는 어떻게 하다 특허리가 돼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연기는 내가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는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기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거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기를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키운 연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디션을 봐서 어떻게 됩니까?
캐스팅이 돼야 내가 어떻게 되죠? TV에 출연을 하는 거야. 그게 배우가 되는 거야. 말은 쉽지. 그렇지 않아요? 야, 누구 못해? 예를 들어서 연기 실력 내 길러 오지 뭐. 오디션? 오디션 볼 데가 없잖아. 캐스팅? 어떻게 캐스팅 돼요?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쉬운 건 없습니다. 힘들게 작업해야 그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연기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오디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캐스팅이 돼야지만이 내가 배우로서의 어떻게 드라마든 영화든 출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렇다면 연기 실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연기 방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매체 연기, 즉흥 연기, 장면 연기, 구체적 연기의 내용을 실제 작업에서의 활용, 캐스팅의 경우 분석을 통한 촬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기를 길기 위한 어떤 4단계의 작업들로 저는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매체 연기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매체 연기는 우리 친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잘 보입니까? 1번. 네. 발성과 발음, 호흡과 포즈, 3초, 20초, 10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 파악, 배우의 딕션, 드라마를 통한 예시. 좋습니다. 자, 발성과 발음. 여러분들 많이 하죠?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는 어떻고 안 깐 콩깍지는 어떠하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콩깍지인데 한영 양복점령 한양 양복점 한양 양복점령 한영 양복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볼펜을 물고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남들은 욕하죠. 이야, 그리고 옛날 걸 그래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실은 표현이 잘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발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상당히 배우들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소리가 입 앞에 붙어서 나올 것인가? 입 안쪽에 붙어서 나올 것인가? 우리가 발성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입 앞쪽에 붙어서 나오는 소리들은 거의 이 마음의 선한 소리, 가장 진실된 소리들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렇지만 약간 뒤에서 나오는 소리, 연구계 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약간 자신을 감추고 내 캐릭터에서 내가 위에 있으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말이야.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말이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말이야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 이렇다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말이야 자기를 감추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어. 그럴 때의 발성과 발음에서 사실은 작은 차이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일반 이것은 부모님들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밥 먹어 이러죠. 야 밥 먹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밥 먹을 때는 안 먹으니까 에이씨 안 해? 그게 직설적으로 나오잖아. 진실되게. 근데 야 너 밥 먹을래? 안 먹어도 되고 이건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연기라는 패턴도 그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연기할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연구계 쪽을 연구계라고 그러면 잘 구하시는 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신의 혀를 입 안으로 깊숙이 넣어보세요. 천정에 닿으면 움푹 파인 곳 있죠. 그쪽이 연구계예요. 대신 앞쪽은 어떻게 딱딱하죠. 이걸 경구계라고 합니다. 앞쪽에 붙여서 나오는 소리를 내뱉는 소리가 많다면 연구계 쪽은 위로 말해야죠. 예를 들어 성악 야야야 뛰어서 하는 소리. 야 너 어떻게 지냈니?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성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가 청소년들이 계시나? 네. 많이 있어요? 네. 나쁜 건 아니까. 왜냐하면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뮤지컬단을 다녔어요. 거기에 보면 시립극단도 있고 시립무용단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있고 시립관현악단도 있고 제가 다녔던 서울시 뮤지컬단도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화장실을 가면 성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게 하면 나쁜 거구나. 야 시원한데? 이러잖아요. 어우 시원해. 화장실 갔다가 좀 소변을 보면
근데 보통 성화하시는 분들은 아우 시원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신의 목소리를 버리려고 하죠. 버리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뮤지컬계에서도 벨칸토 창법을 거의 많이 안 씁니다. 특히 성악하시는 분들도 내추럴 창법에서 가수들이 하는 소리를 많이 내요. 왜? 가사가 이 노래는 가사를 불러야 돼.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이 앞에 붙여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벨칸토 창법들은 요즘은 많이 안 써요. 기본적으로 성악을 전공했던 기존적으로 아시는지 우리 뮤지컬 하는 그 유정환이라는 배우도 있고 서울대 성악과를 나온 친구예요. 그 친구도 소리가 이제는 입 앞으로 붙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 내가 말을 할 때 소리가 입 앞에서 붙는 것과 위에서 붙는 것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야, 뭐 먹을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호흡과 포즈에서 제가 3초, 3초, 10초라고 했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제가 한 몇 분을 불러내어 보겠습니다. 3초. 3초간 호흡을 들여 마시고, 3초간 호흡을 멈추고, 10초간 아 하고 내뱉는 거예요. 쉽죠? 근데 어려워요. 정말 쉽죠?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3초 들여 마시고 3초 멈추는 건 쉬워요. 10초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뿜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가 나오는 소리에 하나하나마다 이 에너지를 얼마만큼 많이 토해내야 10초 안에 딱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분을 한번 불러내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시고요. 자, 혹시 내가 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 나와보시고, 또 두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또 한 분 없어요? 네, 나와주시고. 자, 혹시 우리 남학생 중에 없나? 우리 저 뒤에 남학생, 안경 낀 남학생? 괜찮겠어요? 한번 나와볼까? 좋습니다. 네, 지금 나와야지. 못해 먹겠네. 좋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세 분이 여기 서서. 아니, 좀 넓게 쓰셔도 됩니다. 넓게 이렇게 쓰시고. 자, 호흡을 3초간 들여 마신다면 하나, 둘, 셋 할 때 들여 마시죠. 그리고 3초간 멈출 때는 하나, 둘, 셋 멈추고 10초간 하고 내뱉는 거예요.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게 수학 공식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아만 하면 돼. 그죠? 3초, 3초, 10초 알겠어요? 3초간 들여 마시고 3초간 어떻게? 멈추고 10초간 어떻게? 하고 맺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시작. 하나, 둘, 멈추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른 얘기를 하면 나는 한 40초, 1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0초 안에 자기께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컨트롤이에요. 자기 컨트롤하는 거. 우리가 대사가 있잖아요. 어떤 대사는 야, 너는 뭐 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 속에 다 나와야 돼. 야, 너는 뭐 할 거야, 임마? 많이 나와 있어. 화를 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나올 그런 짜오팅이 있어줘야 그 호흡 안에 다 내뱉는 거예요. 지금 나만 너 좀 뭐 할 거니? 호흡 많이 나와 있어. 얘가 그렇다면 10초 안에 자기가 다 내뱉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가능하겠죠. 생각보다 어려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3초 시작. 하나, 둘, 멈추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직도 남아있죠. 호흡이 나는 길다고 자신을 뽐내는 거야. 그렇다면 3초, 20초로 가. 우리 학생들은 보통 1분 10초까지 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데서
긴 대사들을 한옥에 서너다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전에 너는 영업사를 막고 쓰러지는 것이 작은 일이냐, 아니면 밀어닥친 바라는 내 손으로 막아 근절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하면서 쭉 연결해서 가는 것들이 정확하게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려면 내 호흡에 대한 발성들을 그렇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좋습니다. 3초, 3초, 20초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두 친구는 조금 모자란데 좀 남아있죠. 그렇다면 30초도 가능하다. 두 친구도 30초 가능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을 보면 제일 뒤에 어미분이 마디가 한 8마디 쫙 끊죠. My way 길게 갈 때 그러한 호흡들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런 데서 많이 써먹는 거예요. And it is m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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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가사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쫙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내가 호흡을 어떻게 30초 안에 호흡을 빼내려면 처음에 마이웨이가 처음에 강하지 못해요. 마이웨이 나와요. 근데 마이웨이 하면서 그 호흡을 길게 가면 자기 스스로가 조절이 돼요. 30초 안에. 그렇다면 소리가 자연적으로 큰 소리들이 약해지겠죠. 자, 3초, 3초, 30초로 가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호흡들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본인이 이거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 아버님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내 폐활량을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늘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 복식호흡 할 때는 밤에 주무실 때라든지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자기 베개를 배 위에 올려놓고 여기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는 그게 복식.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 소리 잘 들리죠? 네. 그게 뭐냐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기 소리를 그렇게 내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호흡도 길어지고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보면 야 복식호흡을 해라 복식호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할 때 복식호흡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노래하시는 분들이 복식호흡 하라면 어때요? 이러면 힘들어서 못해. 맞잖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더 힘든 거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복식호흡이 다 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조금만 우리가 터치만 해주면 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은 오히려 자신한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노래하실 때 여러분 뭐지? 가요계실 나가시는 분 계시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곡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그런 식으로 자기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노래 잘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잡아나갑니다. 지금 이 친구가 상당히 잘했어요. 반면에 답이 안 되죠. 이게 호흡이 짧은 거는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연습들을 안 해본 거야. 그래서 뭐다? 연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초적인 단계들을 배워나가야 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지,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지,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포즈를 두는 것은 그 중요한 목적 단어 앞에 잠시의 포즈를 두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강조시켜주는 거야. 한번 봅시다. 처음에 포즈를 두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봐요. 우리 한번 해볼까?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할 때 카메라 이걸 받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잠시 앞에 제가 포즈를 두라고 했죠. 그때는 뭐예요? 멜랑콜리한 이 표정.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당신이야. 그럼 어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제일 잘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좋아.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봐도 그냥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죠. 나는 하고 약간 매력거리 하잖아.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자기가 중요한 당신이라는 단어 앞에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그 앞에 잠시의 포즈를. 그럼 뒤에 좋아합니다를 강조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조금 여기까지만.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잠시 표정을 한번 볼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럼 약간 포즈를 더 좀. 시작.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을 좋아 아니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한번 보고. 자, 그렇게 힘들 때는 고개를 한번 살짝 돌렸다가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이게 잠시 중요한 단어 앞에 끊어줄 때 지금은 고개를 돌렸지만 이제 돌리지 않고 어떻게 표정으로 가는 거야.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한 말, 특히 우리가 대본들 보면 그 말들이 긴 대사들이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긴 대사들도 감독이나 작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해야 될 말이 뭐니? 사랑이니? 그럼 사랑만 들리게끔 해주라고. 근데 우리는 다 들리게끔 해줘. 그러니까 연기가 좀 이상한. 그 꿈만 전달해주는 그 목적을 가지면 훨씬 더 좋아.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런 거 가져왔습니다. 자, 이왕 왔으니까 하나만 배우고 이제 들려보내겠습니다. 자, 본인은 소프라노예요? 엘토예요? 엘토? 본인은 소프라노예요? 엘토예요? 전 소프라노입니다. 소프라노? 본인은 소프라노가 테너예요? 베이스예요? 테너. 테너? 테너면 한 라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쫙 올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목소리가 소프라노인지 테너인지 엘토인지 베이스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특히 예를 들어 오디션을 볼 때 보면 예를 들어 소프라노는 어때요? 소프라노는 조금 밝아. 그리고 조금 가벼워. 천방지축이고. 그러다 보면 소프라노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오디션 작업을 할 때 만약에 역할을 다닌다면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은 약간 외동딸 같은 느낌이 소프라노가 하면 좋아요. 반대로. 그렇다면 엘토는 어떻게? 조금 어떻게?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약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더 어디에 학생들하고서도 날림이 아니라 야 그만하지 않을래? 딱 잡아주는 역. 그런 역할을 하면 좋아요. 오디션 하는데 나는 굉장히 소프라노야. 근데 이걸 받으면 안 되고 만약에 자신이 분명히 엘토인데 저 이빨 할래요. 이렇게 한다고 잘 뽑아주진 않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에 따라서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 남학생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를 보면 그 누구지? 자벨 같은 경우가 거의 바리톤 베이스 받아요. 자 도망해봐라 어둠 속으로 사라져본들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이건 마리우스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이야 그런 느낌으로 많이.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젊은 청년이 강하게 나가요. 그런 거에 따라서 배역들이 바뀌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겠지만 오디션을 보든 입시를 보든 뭘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어디에 어울리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파트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나면 훨씬 더 자기가 표현하기가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지 마시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 이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USB? 네, 맞습니다. USB인데. 자, 들어가지 마시고.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일단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큰 건 아니지만 예,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뭐냐면 신권, 만원권이에요. 이거 있는 거네. 왜 제가 이걸 만원권을 드렸냐면 제가 재작년에 OK 광자매라는 작품을 할 때 그때가 지금 딱 이맘때였어요. 설날 지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작가분이 전 배우에게 신권을 만원권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주인공 3명 여자분에게는 5만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1년 동안 제 액자에 꽂아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만원이 큰 돈이 아닌데 저한테 너무 의미 있었던 돈이라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미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소리를 파악해야 되고 그럼 배우의 딕션이라는 게 보통 발음이나 발성이 배우의 딕션인가? 맞죠? 발음을 잘해야 되고 발성을 잘해야 되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배우의 딕션인가를 제가 표본으로 드라마를 통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또 오해영이라는 작품에서 서현진이라는 배우가 했던 에릭하고 대화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기존적으로 유튜브나 어디 가면 하나의 공식화되어 있는 서현진의 발성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한번 볼게요. 같이. 어때요?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딕션이 발음이 좋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호흡이 어때요? 화나, 분노, 참는 느낌. 발음은 어때요? 정확하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당기느냐면 특히 학생들이나 대부분이 잘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눈을 많이 감아.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뜻을 얘기해야 되는데 야야 있잖아 이러다 보면 분산이 돼.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절대 눈 못 감게 하고 눈 못 뜨게 하고 딱 뜨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계속 눈에서 눈물이 나도 계속 시킵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해봐야 돼. 그래야 내가 보고 상대방을 얘기할 수 있지. 내가 깜빡이게 되면 내가 지는 거야. 이 친구가 바라볼 때는 눈빛이 어때요? 이것도 다 배우의 딕션입니다. 발음 하나, 호흡 하나, 포즈 하나 그런 것들이 다 통용이 될 때 이게 배우의 딕션이 나와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보기에는 이 정도? 나 한번 해볼까? 시켜볼까요? 쉽게 할 수 있는데 막상 시키면 힘들어. 그래서 고 하는 배우가 정말 힘들게 연습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배우들은 나와야 돼요. 그게 아마 우리한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의 혹은 일반적으로 매체 연기에서는 그러한 딕션이나 발성이나 발음들의 기본 기초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는 거에 저는 학생들에게 그걸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제가 즉흥 연기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감에 기억되어 있지만 기존적으로 저는 많이 사용하는 게 지문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본인이 어떻게 만들고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저는 이 즉흥 연기에 많이 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본을 보면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 커피를 마시면 누군가를 기다린다. 끝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커피를 어떻게 마실 것인가? 커피를 어떻게 마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디테일한 연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커피 마시라고 그래서 커피 마시지 뭐. 왔냐? 왔어? 그래. 그래서 야 연기가 참 애매한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번 봅시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지금 이 상대방에 대한 만남의 남성이든 여성이든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 설레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커피의 색깔이 어떨까?
검정색의 탁한 색이 아니라 너무 화려한 색으로 보일 거야. 그 커피가. 그렇게 상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면 청각은 어떨까? 이게 커피숍에 가면 소리가 시끄러워. 근데 그러한 시끄러움이 어떻게 해? 야, 너무 아름다운 소리도 들려. 그러면 커피를 보고 느낄 때의 표정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그 다음, 그럼 맛은 어떨까요? 보통 커피는 어때요? 쓰죠? 근데 그 쓴 게 그렇게 달콤한 맞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쓴 게 달콤한 거예요. 그렇다면 촉각, 만져보는 커피잔이 어때요? 이게 톡톡하고 이게 뭐지? 아주 그칠그칠한 거였는데 내가 만지기 너무 매끄러운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후각, 그 향이 어때요? 썩은 냄새가 나나? 아니야.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나. 그렇다면 자기 표현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릴 때의 표현이. 그렇게 보고 느끼고 이러는 것들이 내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면 내가 연기하지 않아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 커피숍에서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끝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회해서 이게 끝이잖아. 근데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해내면서 자기가 연기의 패턴을 그렇게 만들어. 아, 저 친구가 참 좋아하는 사람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아 있는 상태이구나. 그런 느낌. 그럼 반대로 된다면 어때요? 쓰고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한 식의 즉흥적인 방법도 하고 그리고 상상력은 맞죠. 똑같이. 만약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만약 내가 누구라? 내가 선생이라면 누구라?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즉흥 연기에서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이거는 연기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일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상황을 통한 내용자 바꾸기도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학교 수업을 할 때도 너가 학생인데 선생님 역할을 주고 그냥 즉흥적으로 해요. 그게 동국대나 중앙대나 여러 곳에서는 즉흥 연기를 해요. 시험을 봐요. 자, 너가 어떻게 돌아가면 지하철에 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던져주면 그걸 즉흥 연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훨씬 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게 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세나 포즈나 워킹이나 표정들 이걸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즉흥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세 만들기 쉽죠. 포즈 이런 거 만들기 쉽잖아. 그죠? 근데 막상 시켜보면 비슷해. 그래서 한 몇 분을 시켜볼 겁니다. 자, 한번 지원자 한번 나와주실래요? 나오셔도 돼요. 한번 나와주실래요? 예, 좋습니다. 또 연기를 전혀 안 해보신 분, 연기 자체를 모르시는 분. 연기를 다 해보셨나?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나와주실래요? 우리 어머님. 네. 나와주시고, 자, 여기 한번 나와주실래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여기서 사실은 조금 이게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야 됩니다. 그냥 그게 필요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조금 과격한 거는 안 시키겠습니다. 어떤 거 표정 연기 시키면 과격해요. 보통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표정에도 보통 자기가 표정하는 것을 자기가 카메라로 테스트할 때 한 10개 정도는 다른 표정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연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똑같아. 카메라 만들어내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한 분씩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가까이 옆에 계시고 우리 그래도 우리 남자분이 한번 해주시는 거 좋죠? 여기서 워킹에서 그릇에 나와서 포즈를 한번 취해요. 우리가 런웨이 같은 데 보면 보통 또 많이 하죠. 포즈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 편하게 하시고. 좋습니다. 이런 게 괜찮죠? 안 보이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행사에서 걸어 나와서 여기 포즈를 잡으시면 돼요. 뭐 시켜요? 포즈 잡으시면 여러 가지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 좋습니다. 잘했죠? 이게 최소한도 5가지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와서 섰을 때 와서 쓸 때 하나,
그리고 어떤 포즈들이 나오는 게 5가지 포즈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5가지 포즈. 한번 봅시다. 자, 나오셨다가 1번 이러면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하는 그 포즈. 다르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큐. 나왔다. 1번. 멈추고 있고, 1번 딱, 이거 카메라 촬영해야 됩니다. 자, 1번. 좋습니다. 1번. 좋아요. 2번. 3번. 4번. 5번. 좋습니다. 상당히 잘했죠. 이런 식으로 각자 포즈가 5동작, 10동작. 저는 배우들 중에 예전에 걸캅스라는 작품 보면 조성경이라는 배우가 예를 들어서 경찰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보면 경찰인데 특히 여자분들 너무 멋있어 자세가. 딱 서 있는 자세가 너무 멋진 거야. 그러한 것들 저는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워킹을 하시는 분들, 모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좀 시켜요. 우리 학생들 좀 지도해달라. 그럼 정말 힘들더라고. 한번 해봤더니 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서 있어요. 벽에 딱 붙어서. 그리고 하나, 둘 하고 쭉 나가서 셋, 넷을 봐. 지금 잘하셨는데 그러한 동작들이 다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슬픈 표정,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작업. 좋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자, 등장을 한다. 자, 큐. 자, 1번. 어우, 좋습니다. 자, 2번. 바로 보시죠, 2번. 네. 2번. 2번. 약간 치고 있는 거. 좋습니다. 3번. 3번은 안아주고. 네. 장태할 필요 없이. 3번. 네, 3번은 안아주고 있는 거. 4번. 4번은 다 했는데요. 좋습니다. 4번. 5번 괜찮아. 네. 5번. 좋습니다. 일단 4번까지만. 좋습니다. 다음 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이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잘해요. 오늘 좀 못하는데 딱 나올 거예요. 딱 나오겠습니다. 자, 나오겠습니다. 자, 큐. 1번. 부끄러운 자세. 오, 좋습니다. 자, 2번. 좋습니다. 3번. 좋습니다. 4번. 오, 좋습니다. 자, 5번, 마지막 5번. 하지 마.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막상 할 때 이게 다 어떤 거냐면 그렇게 자기를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자세, 워킹들도 제가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현대의장 그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저는 자세를 어떻게 했냐면 약간 등을 굽혔어요. 그리고 턱을 약간 들었어요.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입을 오지내자. 일찍 나와 있으면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인물 성격 분석해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장면 분석에 나오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도 이거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살짝 하나만 바로 넘기면서 이거 말고 그냥 쭉 가까이 넘겨드리세요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 이거 앞부분 사실은 제가 납득이 아니라 이거 자체도 사실은 지금상에서 이 친구에게 들렸었던 키스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인물 분석, 캐릭터 분석인데 다음 장면 겨볼게요. 여기 보면 인물 분석을 어떻게 되고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런 분이나 몸짓이 어떻게 되고 내 나에게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물을 만들어서도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인물 분석에 다 들어갑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장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면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상민과 그거 한 봐도 됩니까? 네. 여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의 발성에 대한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마 딱 잡아준 다음에 아이 그래도 거들먹거리면서 살짝 뒤로 빼는 것 같지만 위에서 끌리만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대비가 되는 것들을 소리에 대한 그걸로 사실은 많이 연습을 했고 특히 북한 사투리는 실제 북한에 계시는 분한테 사사를 받으면서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간에서 세 가지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오디션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게 있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내 아이의 배우의 길 이것도 해야 되나?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나 이때 되면 성덕을 많이 해요. 소리가 그나마 좀 괜찮다 보니까 MC도 많이 하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야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뭘로? 선교사가 되어야지. 선교사가 되어야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조금 연기적인 측면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연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경성대 연영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경성대학교에서 제가 85년도에 부산 시민영화의 아가씨가 군대를 들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뮤지컬 배우가 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뮤지컬에 대한 연습을 했습니다. 성악 하시는 분한테 레슨을 받았고 춤은 남정원 선생이라고 그 당시 경성대에서 현대무용 가르치는 선생님 지금 저기 어디야 한예종이 계시죠? 남궁호 선배도 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되게 무용적인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88년, 89년도에 이 벽보판에 서울예술단에서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어요. 이거다 하고 들어가서 단번에 붙었습니다. 이때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가 잠시 나와서 외도를 하면서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영화를 찍다가 96년도에 그 단장으로 계셨던 분이 야, 너 우리 뮤지컬 단으로 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가져와. 하고 서울시 뮤지컬 단을 갔던 겁니다. 가면서 이제 뮤지컬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때 했던 게 이제 뽀뽀뽀. 제가 지금 뽀뽀뽀. 그 다음에 했던 게 모여라 딩동. 그 아마 이 친구들이 잘못 한 20대 중반 이상이 되면 저를 알 거예요. 모여라 딩동댕. 그걸 하면서 제가 서울 뮤지컬 단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이 뮤지컬을 했어요.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MBC 산하에서 직접 그 국장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하고 그러면서 계속 연결돼서 작품을 하다가 대학 강단까지 하면서 꾸준하게 했어요. 넘겨볼게요. 자, 이거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뭐죠? SBS 그 강호동 나오는 거? X. 강수파장 말고 스타킹에 제가 출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국차유발자라는 작품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알려졌어요. 근데 그 국차유발자들을 누가 했냐면은 원신영 감독이라고 저를 캐스팅을 했어요. 캐스팅을 했을 때 저는 대본 리딩을 하고 바로 옆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옆방에 갔더니 거기 이사장님이라고 그분이 종이 쪽지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사인하세요. 예. 공이 하나가 들어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구타유발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구타유발자들에서 원신영 감독이 저의 어린이 뮤지컬 작품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모여라 딩동댕에서 제가 이게 번쩍맨이라고 했었는데 보고 할 때도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얘기했던 게 저런데 악역인데 악역같이 하는 거야. 좀 어수룩한 거야. 그래서 제가 구타유발자 성악과 교수였고 사실 이때 한석규 씨도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문식도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요. 다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를 캐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봤던 게 원시정 감독이 저를 봤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복면다라. 복면다라도 캐스팅이 다 끝났어요. 근데 딱 한 명, 나태송이라고
나오나 태진아 송대관을 합쳐서 나태성이에요. 근데 그 친구만 안 뽑힌 거야. 다 뽑았는데 차태현하고 다 뽑았는데 근데 갑자기 군타요발자들을 본 거야. 그때 이경무 선배가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보태자면 그래서 그걸 봐서 캐스팅이 된 거야. 그러면서 복면다로 할 때 이경무 선배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십시오 해서 회사로 들어간 거야. 그때 이제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이제 이경규 선배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쪽 세동나라고 음반 회사인데 그쪽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대공 음반제는 MBC에서 했던 작품인데 이거는 복면다루를 보고 작가가 저를 캐스팅했어요. 하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이 됐다가 나중에는 공부에 영어 선생으로 나왔어요. 앤서니 양이라고 영어 선생으로 하면서 제가 그때는 실제적으로 고2 학생들한테 영어 과외 수업을 받고 싶다는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현대고등학교예요. 부현대고등학교예요. 그 2학년에 있으면서 그때 그 학생들이 저한테 다 영어 배우고 왜냐면 너무 재밌게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너무 바쁘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 큰일 나거든. 그래서 나 너무 바빠. 그래서 안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공부에 신하면서 제가 CF를 5개를 찍었어요. 많이 찍었어요. 그 공부에 신 때도 제가 CF를 찍었더니 그래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들어오는가. 그때 에어로빅 선생을 제가 붙이라고 했어요. 제가 춤을 배우겠다. 1, 2, 3. 이 춤을 잘 안 돼요. 하나, 둘, 고개 돌리면서 하면 안 돼. 한번 해볼래? 지금 한번 해볼래? 시간은 많이 가겠지만 5대 0입니다. 앞에 앉은 게 죄야. 쉽죠? 하나, 둘, 셋, 넷. 쉽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여기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고개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오,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에너지들 때문에 이 시청률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재밌다. 그때 제가 타이즈를 입었어요. 네, 머리 파마머리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 나를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짧게 얘기를 하고 네. 네, 지금 우리 요 근래 하셨던 작품 마에스트라에서도 출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 작품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감독님이 계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배우님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관객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첫 질문 중에서 뒤에 보시고요. 못 붙여주신 분들은 나중에 손 들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으신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은 어떠실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마음에 드니까 아무나. 그러면 자, 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 나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기라는 부분은 내 마음이 정화되고 내 마음이 들어가요. 그냥 그 형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시청자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속으로 정말 집중해서 몰입하고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연기를 잘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연기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어서 진실된 그 모습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물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 고개.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지금 산울림의 인용우 선생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는 11시 55분이에요. 몇 명이래요? 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말로 연기를 좀. 그럼 이 질문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연기를 계신가요? 네, 네, 저기 뒤에 우리 선물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다른 사람이 선물 받는데 이렇게 함께 박수 쳐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볼까요? 질문 듣고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힘든 시절도 있으셨을 텐데 그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라는 질문 해주신 분. 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인터뷰를 예전에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항상 늘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근데 저는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좋은 얘기도 많은데 내가 행복한 얘기가 더 많은데 왜 힘든 얘기를 하냐. 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게 있죠. 왜? 방송이고 뭐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자극적인 걸 해줘야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라는. 근데 그렇게 얻는 힘보다는 내가 밝게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게 훨씬 더 자극적이고 좋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절에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처음에. 근데 그 신앙도 짧게 가더라고요. 제가 서울예술단 다닐 때 매년마다 1년에 2번씩 전국 10개 도시를 돌아요. 뮤지컬로. 그걸 한 3년 정도 돌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가대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뒤로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그걸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그 힘들었던 거는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나 잘 될 거야. 저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 집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30에 5만 원짜리 방에서 한 6개월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어디? 서울대에 있는 봉천동에서 어떤 단독주택 앞에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연탄 사업하는 창고. 거기서 한 6개월을 살았습니다. 딱 한 평 조금 넘어서 제가 눕고 옆에 사람이 못 누울 정도. 이랬으면 머리 부딪혀요. 그리고 뒤에는 연탄가스가 있어서 연탄가스 중독도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데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늘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러자고 하면서 나 잘 될 수 있다. 나 잘 될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특별하게 그런 건 없지만 나름대로 정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는 생활할 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큰 집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해 주신 분 어디 계실까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 네. 저는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대학 생활을 할 때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가 전부였어요. 근데 추가가 된 게 지금은 학교, 건국대학교 나오는 건국대학교 학교, 집, 한강보수부지, 피트니스 센터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피트니스 센터를 제가 왜 다니냐면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되기 때문에 피트니스 센터를 한 어떨 때는 30시간 이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연기하는 거 맞아? 그럴 정도로 저는 오래 어떨 때는 한 6시간씩도 있은 적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왜냐하면 주차가 6시간 동안 가능해요. 그래서 6시간 있었고 요즘은 3시간이에요. 그래서 3시간 될 때 샤워까지 하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피트니스를 갑니다. 만약에 일 없을 때. 그래서 3시간을 때우면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갑니다. 그래서 그 한 서너 시간을 먹태림을 합니다. 왜 건국대학을 가는 줄 아십니까? 이게 6개월치를 끊어놨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수부지는 1,000원, 2,000원씩 내야 돼요. 근데 거기는 5만 원 6개월을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서너 시간씩 그냥 있는 거예요. 운동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 배우님 너무 멋져요. 하트 어느 분이신가요? 요거는 질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멋지다고 남겨주신 게 있어서 누구예요? 어떤 분입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배우님 너무 멋져요. 하트 적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 아마 이건 주셔야 됩니다. 누구지? 선물을 주실 마음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 아무도 없을 때 번쩍 손을 드셔도 됩니다. 네. 없어요? 뭐야? 직접 적으신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닌데 어야, 제가 어야. 궁금했던 건 요겁니다. 네. 최근에 백반기행 출연하셨는데 가장 맛있는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백반기행하면 정말 맛있을 것 같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6개월을 총괄을 따졌을 때 제가 백반기행에서 시청률 2위를 했더라고요. 그냥 그 뒷주에 그 야구 감독인가? 그분이 2.3%가 나왔어요. 저는 2.1% 나왔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거는 마지막에 소주 한 잔 곁들여서 먹었던 그 석쇠 불고기. 그걸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석쇠 불고기. 근데 그 얘기할 때 다른 분들이 저한테 청국장을 좀 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쪽을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그러고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말고 그때 정읍에서 청국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참 맛있게 먹었다고 본인이 했던 그 정읍에서 받은 그 청국장을 좀 달라는 거예요. 아, 그게 어디냐고. 그래서 저기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숯불 불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이컵에 그 허영만 선생이 소주 한 잔을 따라줬어요. 아니 나는 못 먹지만 한 잔 드시게. 아 예. 그 얼굴이 마지막 보면 좀 뻘개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으셨군요. 자, 그러면 여기 가기 전에 저기 적지는 못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하시는 우리 강기님 계실까요? 지금 고개가 눈빛이 서로 쳐다보고 있으신데 없으시면 좀 궁금한 게 없겠죠. 있으신가요? 아, 네. 네, 경성대 영문학과를 나오셨는데 네. 그 고향이 원래 부산이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아 예. 네, 지금 사투리를 안 써서 거의 안 또, 쓰셔서 네. 예. 공부- 이게 사투리 쓰죠. 쓰는데 술 먹으면 많이 쓰고. 아, 가모라. 안 먹나? 가가. 네. 해요. 그런데 요즘은 영화 쪽에서도 보면 우리 사투리가 아닌 사투리가 너무 영화적인 사투리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못 알아듣는 얘기도 많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질문 한 가지 더. 네. 거의 표가 잘 안 나세요. 어떻게 고치셨나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사실은 더빙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연화 백화점, 남포동에 있죠. 연화 백화점도 제가 했어요. 자, 이 기계는 이러면서 한 30분짜리 그런 기계 선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은 적은 있어요.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 그렇게 해서 더빙을 하는데 그 엔지니어분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악을 더 많이 배운 겁니다. 뭐냐면 소리가 너무 좋대요. 근데 너무 굵어서 왜 이 소리가 나. 그래서 성악 레슨을 받으면서 베이스 파트에서 한 2음 정도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바리톤으로 약간 바뀐 케이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배우를 하거나 이건 학생들 잠시만요. 이건 아까 우리 성격 분석했던 것과도 유사한 것 같은데 너무 꽁꽁 붙여주셨어요? 네, 한번 볼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왜 보통 한복을 입은 건가요? 질문해 주신 분 어디 계실까요? 아, 네. 그게 사실은 보정이 된 건 아닙니다. 보정이 된 건 아닌데 이쪽 파트 삼성 쪽 친구들과 대비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이랑 작가분이랑 상의를 해서 그렇다면 약간 이게 한국적인 요소로 오히려 약간 투박하고 약간 고지식한 느낌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한복을 입고 등장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쪽은 오히려 양복 쪽을 입고 그런 대비적을 많이 뒀고 그리고 사투리적인 요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대비를 두고 거기에는 이제 걸음걸이나 소리나 이런 데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감독님이랑 작가분하고 이렇게 보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복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대비가 되잖아요. 제가 막 양복 입었으면 제가 안 보였을 거예요. 왜 안 보일 수밖에 없냐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보여요. 맞잖아. 짧게 나오는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씬스틸러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씬스틸러지 짧게 나오면 사실 힘들어요. 왜? 자기가 해내야 되니까.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옷이라는 의상 그런 거 하나로 딱 대비가 되어버리니까 상대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입으셨다는 쫄쫄이처럼 말씀이시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성함은 안 적으셨지만 궁금한 걸 적어주신 70대 할머니라고 적어주셨는데 70대면 뭐 그렇죠? 70대는 누나. 누나 어디 있어 누나? 누나가 적어주시네요. 아우 누나. 네. 아우 반가워요. 배우님 연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강연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불러서 왔습니다. 여기서 불러서 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가르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교 월급이라는 게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아마 술 한 잔 같이 먹으면 없어질 돈이에요. 근데도 하는 이유가 너무 예쁜 거야. 발전하는 모습 보면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대학원을 2개를 또 맡아서 하는 게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은 여기서 왔지만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노래 교실로 한번 노래도 제가 한번 더 재밌게 합니다. 야! 할 수 있어요. 네, 그때는 저 옆에서 같이 흥을 돋우는 역할로 또 같이. 네,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으로 선물이 2개가 남았네요. 또 하나가 더 해야 되나? 네. 네, 그거네. 연기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물어보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시는 소녀인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 긍정적인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긍정적인 질문으로 한번. 저는 사실 연기할 때 다 즐거웠습니다. 특히 좋았던 게 우타이 발자들에서 내가 있는 배역을 맡을 수 있을까? 저는 첫 크랭크인부터 엔딩 크레딧까지를 저는 참여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한석규 씨나 다른 친구들은 뒤늦게 한 번씩 왔지만 제가 편집된 게 한 30분에서 40분이 됩니다. 그런데도 엄청나요. 그러면서 늘 제가 나와서 카메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행복한 기분이 있구나.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연기라는 부분을 그냥 형식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기에 목숨 바쳐서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본이 보면 너덜너덜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잘 못 외워요. 남들이 10번 앞에서는 100번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촬영할 게 꽤 많아요. 그러면 밤에 거기 내일 걸 다 외워요.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워요. 내일 할 거를 쫙 처음부터 해요. 그러다 중간에 딱 막히면 다시 불 켜요. 처음부터 다시 쫙 해요. 그러다 보면 4시, 5시까지 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NG조차를 안 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길 수도 있어. NG를 조금 많이 내는 것도 훨씬 더 자기가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 남한테 피해를 줄까 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한 것들, 대본 보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행복입니다. 요즘 많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저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좀 멀리 있지만 한번 직접 나오셔서 받으시겠어요, 선물? 네, 네네.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나 이거 꼭 하고 싶은 말인데 하는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할까 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저기 어머니께서 멀리서 촬영을 하고 있으신데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지막을 해도 괜찮을까? 네네.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뭐 다른 어른분들께 해주실 조언이나 말씀 같은 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떻게 되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김태희가 서울대 나왔잖아. 그럼 다 해주잖아. 저 서울대 나왔대. 그러니까 좋게 되지. 일단은 학생의 목표는 공부를 일단 잘 하셔가지고 정말 그 속에 들어가면 되고, 우리 어르신분들이나 나이가 조금 지긋한 분들은 열심히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영화 제작이 1년치가 쫙 나왔어요. 1년치가. 그래서 여기 어떤 작품하고 어떤 작품, 그러면 제가 파일 하나 들고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문전 박대도 당했어요. 아, 여기 장사꾼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단에 한 적이 있기도 하고. 그랬다가 한 20분 이상을 혼자 고민하다 다시 문 열고 들어서 배웁니다 하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런 아픔도 겪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많이 안 주어져, 자기에게. 그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찾아다니시고 어른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학생들은 일단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발성 발음 있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입시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시에서 더 웃긴 게 있긴이야. 맞잖아요. 얘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잘해 보일까요? 아니에요. 얘가 여기 학원에서 저거 배웠구나. 아우, 수고 많이 했네. 그 끝이지 뭐.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은 좀 쓰면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 길게는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애는 비싼 돈 주고 또 레슨을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됐나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배우 이경수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